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하고요. 역대 정권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정치인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첫 해에는 정치인 사면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까지 모두 27명의 사면과 복권을 대거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높을 때 차라리 지금 사면을 단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보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보수에서는 9.7%포인트, 중도에서는 6.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자, 지지층이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높을 때 사면을 단행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해석 때문에 역대 정권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판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특별사면 사건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방금 보여주신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어제 사면이 된 사건은 앞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사 참사, 관세 협상 참사, 그리고 이제 외교 참사, 세제 개편안 참사, 사면 참사까지 모든 이 정권의 두 달간의 실책들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활용점정을 찍은 것이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평가받는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씨까지 사면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대 어떤 정권도 집권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사면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형량의 80%로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조금 더 국민 앞에 겸손한 정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법원의 판단을 받은 형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사면된 이 사례를 언급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 모두 27명인데요. 전 현직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들을 보면 비리 전과자들이 다수가 아니냐라는 평가와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말, 아니 저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사면을 시켜주면 그러면 뭐 하려고 이 법원이 판결을 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발언을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의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똑같은 입장인데 상황만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지적했던 분들은 배우자가 징역 4년 살고 딸이 의사면허 취소되고 아들도 학위 취소되고 친동생도 3년 징역 살고 본인도 2년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뭐 물론 많은 국민들이 또 이해도 하시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조국 전 대표가 잘못은 했는데 거기에 맞게 매를 맞았느냐, 매를 많이 세게 여러 대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는데 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국정운영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판단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조국 전 대표 입시 비리 혐의가 지금 사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글쎄요, 다른 정치인들도 아까 저희가 표에서 보면 뭐 횡령, 뭐 여러 가지 비리들이 혐의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시 비리가 지금 사면이 됐다는 부분은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당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열돼서 싸우셨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아이콘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렇게 비화된 이유가 정파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영린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왜 뭔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창장까지 조작을 해서 그렇게 자녀들의 입시를 도울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부부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혜택을 봤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의대라고 하는 모든 학부모들의 최대 지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한 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선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건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네.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및 복권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정치인 사면 명단에는 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 인물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조국 내외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 철회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정 의원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따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여론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기회를 과연 잘 살릴 수 있을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보냈던 명단이 또 사면에 포함되면서 과연 그 명분은 쓰는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상황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